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살기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요양원에 가기엔 아직 이르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집은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렵고 혼자 있으니 외롭기도 하고 그렇다고 요양시설에 들어가자니 아직은 이른 것 같고, 오늘은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 대안을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노인 쉐어하우스와 지원주택입니다. 이 두 가지 주거 형태가 어떻게 어르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실부터 살펴볼까요? 2025년 우리나라는 드디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 국민 5명 중 1명이 어르신이라는 뜻이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020년 기준 약 158만 가구에서 2025년에는 20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겪는 주거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물리적 불편함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계단 오르내리기, 무거운 것 들기, 높은 곳 정리하기 등이 힘들어지죠. 세 번째는 정서적 고립감입니다. 가족들은 바쁘고 이웃과의 교류도 줄어들면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들이 늘어나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려워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대안인 노인 쉐어하우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쉐어하우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로 청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도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 쉐어하우스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유주택이에요. 각자의 개인 방은 따로 있지만 거실, 주방, 화장실, 세탁실 같은 공간은 함께 사용하는 구조죠. 일반 쉐어하우스와 기본 개념은 같지만 어르신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특별히 설계되고 운영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노인 쉐어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개인 방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는 공용 공간에서 다른 입주민들과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원룸이나 투룸을 구해서 살 때와 비교하면 월세는 물론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같은 생활비까지 나눠서 부담하니까 훨씬 저렴해집니다. 보통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면 입주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안정과 돌봄 측면이에요. 혼자 살 때는 갑자기 쓰러지거나 아파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쉐어하우스에서는 같이 사는 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고령자 전용형이에요. 60세 이상 어르신들만 함께 사는 형태죠. 비슷한 연령대라서 공통 관심사도 많고 생활 패턴도 비슷해서 갈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세대 융합형입니다.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주거비와 인생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로부터 배움의 기회를, 어르신들에게는 젊은 에너지와 디지털 기기 사용법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예요. 입주 자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가 대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히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입주하기 어려워요. 대신 일상생활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가끔씩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지역과 운영기관에 따라서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나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도 다양해요. 앞서 말씀드린 저렴한 월세 외에도 정기적인 공동 식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혼자 살 때는 대충 때우기 쉬운 식사를 여러 명이 함께 준비하고 먹으니까 영양 관리에도 좋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되죠. 취미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탁구나 당구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기도 해요.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전시설도 꼼꼼히 갖춰져 있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각 방과 공용 공간에는 응급 호출벨이 있어서 위급할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또한 출입문에는 디지털 도어락이나 인터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보안도 철저합니다. 신청 방법은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 지자체나 사회적 협동조합, 복지재단에서 운영합니다. 먼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 다음 간단한 인터뷰 과정을 거쳐서 입주가 확정됩니다. 인터뷰에서는 주로 건강 상태, 공동생활 의지, 경제적 능력 등을 확인해요. 이제 두 번째 대안인 지원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주택은 쉐어하우스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주거 모델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SH공사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단순히 집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입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거죠.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지원주택의 철학은 탈시설화에 있어요. 즉, 시설에서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돌봄은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장애인 및 노인 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해요. 입주 자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령 조건은 만 19세 이상이에요. 노인 쉐어하우스보다는 연령 제한이 낮죠. 하지만 무주택 1인 가구라는 조건은 동일해요. 더 중요한 건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적 정신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등이 해당됩니다. 즉, 혼자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시설 입소까지는 필요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소득 기준도 있어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소득 약 18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해요.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크게 4개 분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거 안정 지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건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줘요. 또한 임대보증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는 보증금 대출이나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주택 자체도 어르신들이 살기 편하도록 리모델링 되어 있어요. 화장실에는 안전바와 미끄럼 방지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고 문턱을 없애서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 사용이 편하도록 했어요. 일부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과 의료 서비스예요. 이 부분이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더 정밀한 검사도 지원해줍니다. 투약 관리 서비스도 제공돼요.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약을 잘못 드시거나 빼먹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복약 지도를 해드립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도 있어요. 혈압이나 혈당 측정, 상처 치료, 주사 등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어요. 병원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죠.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물리치료사가 와서 관절 운동이나 근력 강화 운동을 지도해주고 작업치료사는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도와줘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도 알려드립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도 철저해요. 각 집에는 응급호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위급할 때 버튼만 누르면 24시간 상황실과 연결됩니다. 상황실에서는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케어 매니저를 급파해서 상황을 확인해줘요. 세 번째는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입니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나 밑반찬 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영양사가 메뉴를 짜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청소 서비스도 제공해요. 월 2에서 4회 정도 전문 청소업체에서 와서 집안 청소를 해줍니다. 높은 곳이나 무거운 가구 이동 같은 어려운 청소는 물론 일반적인 정리정돈까지 꼼꼼하게 해줘요. 세탁 서비스도 있어요. 무거운 이불이나 커튼 같은 대형 세탁물은 별도로 수거해서 세탁해주고 일상적인 세탁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세탁 도우미를 파견하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케어 매니저가 상주한다는 점이에요.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자격을 가진 케어 매니저가 건물 안에 사무실을 두고 입주민들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줍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해요. 생활 상담도 언제든 받을 수 있어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우울감 등 어떤 고민이든 케어 매니저와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전문 상담사나 의료진에게 연결해줍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교류와 커뮤니티 활동이에요. 지원주택은 단순히 거주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해요. 건물 내에는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입주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함께 요리하기, 독서 모임, 영화 감상, 게임 대회 같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도 특별해요. 근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어르신들을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활력을 얻고 아이들은 어르신들로부터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활발해요. 근처 복지관이나 경로당, 종교시설 등과 협력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해요.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SH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해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ish.co.kr/app입니다.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고 지원주택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꽤 많아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해요.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면접이 있어요. 면접에서는 주로 건강 상태, 독립생활 능력, 공동생활 의지, 서비스 이용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합격자는 보통 신청 후 1에서 2개월 내에 발표가 나요. 그럼 이런 주거 형태들이 어르신들에게 왜 특히 좋은지 정리해볼까요?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주거 형태는 요양원까지는 필요 없지만 혼자 살기엔 걱정되는 분들에게 딱 맞는 중간 단계의 대안이에요. 완전한 독립생활과 시설 입소 사이에 적절한 지점을 제공하는 거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어요. 혼자서 집을 구해서 살 때와 비교하면 주거비를 30에서 50%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또한 생활비도 나눠서 부담하니까 전체적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죠. 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안전 측면에서는 더욱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혼자 살 때는 갑자기 쓰러지거나 화재나 가스 누출 같은 응급 상황에 혼자 대처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주거 형태에서는 24시간 누군가가 함께 있거나 응급 호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빠른 대응이 가능해요.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체계적이에요. 혼자 살 때는 건강검진을 받기도 어렵고 약을 제대로 챙겨 먹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투약관리,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을 통해서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서적 안정이에요. 혼자 살면서 겪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강서구에는 노인 커뮤니티 하우스 황금빛 우리집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곳은 65세 이상 어르신 12분이 함께 생활하고 계신데요. 입주하신 김모 할머니는 혼자 살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는데 이제는 매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고 말씀하셨어요. 도봉구에서는 도봉 실버 쉐어하우스를 협동조합과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사는 세대 융합형이라는 점이에요. 입주하신 박모 할아버지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컴퓨터로 영상 통화하는 법도 알게 됐다며 만족해하고 계셨어요. 지원주택의 경우 서울시 전역에 현재 약 2,000세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성북구의 한 지원주택에 입주하신 이모 할머니는 병원에 가기 어려워서 혈압약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는데 이제는 간호사님이 정기적으로 와서 건강을 체크해주니까 안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입주민인 정모 할아버지는 케어 매니저님이 있어서 궁금한 것도 언제든 물어볼 수 있고 외로울 때 이야기 상대도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입주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것들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먼저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나이, 소득, 자산, 건강 상태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소득과 자산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생활 능력도 정직하게 평가해보세요. 기본적인 일상생활, 식사 준비, 개인위생 관리, 간단한 청소, 빨래 등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다른 돌봄 서비스를 먼저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 지역의 모집 일정도 미리 파악해두세요.
지역마다, 운영기관마다 모집 시기가 다르고 1년에 1에서 2번만 모집하는 경우도 많아요.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경제적 부담과 제공 서비스를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월세나 관리비 외에도 식비, 공과금 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생활비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지 판단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공동생활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필요해요. 혼자 살 때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의 양보와 배려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노인 쉐어하우스와 지원주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이자 어르신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외롭고 불안하셨던 분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건강관리가 걱정되셨던 분들에게 이런 주거 형태들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서울주거포털이나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해보세요. 또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어르신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